자, 오늘부터 460페이지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대위권을 들어갈 건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채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할 거는 채권의 보전에 관한 거예요. 채권의 보전. 집행과 달리 민법에도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죠. 특정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채권은 원래 발생과 동시에, 이 채권이란 것은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목적으로 해요. 그죠? 소멸을 목적으로 해요.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 대여금 채권이 만족됨으로써 대여금 채권이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채권의 목적이죠. 그죠? 탄생과 동시에 채권은 소멸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멸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채권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채권이 만족돼야 돼요. 채권 만족. 대여금을 빌려줬으면 대여금을 받아야만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 특정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간섭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채권의 만족, 채권의 소멸이라는 거는 채무자의 의사에 좌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 안 갚겠다라는 거는 결국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민사소송 제기했어? 승소했어. 근데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물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권원, 판결문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절차 자체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겠지만 이 채권이라는 본질만 놓고 봤을 때는 채권이 소멸되고 만족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의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채무자의 재산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자라는 사람을 간섭할 수는 있어도 뭐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재산을 간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이 있다고 해서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만 놓고 봤을 때는. 집행법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에게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라는 사람만 돈 줘 이렇게 채무자는 사람에게는 간섭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 자체는 채무자의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배가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간섭할 수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에는 간섭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채권 보전에 관한 민법상 제도인 거예요. 채무자의 행위, 어떤 행위? 채권자의 어떤 재산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재산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에는 간섭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민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 행위는 여러분 뭐가 있죠? 자귀가 있고 부자귀가 있겠죠.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자귀에 간섭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고, 그죠? 부자귀, 하지 않는 거, 너 왜 안 하니? 라고 간섭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이게 주어예요. 채권자가 무언가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변제자 대위권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변제자가 있죠. 변제자가 변제했더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을 대위하는 거. 변제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을 대위하는 거. 변제자가 대위하는 권리. 그게 변제자 대위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대위하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먼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채권자 대위권 우리 뭐 다 알지만 제일 중요한 요건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 채권은 자 처음부터 채권은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 소멸 되려면 만족해야 된다.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의사에 좌우된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채무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사람을 간섭할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간섭할 수는 없다. 집행권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는 별개. 그러나 채무자의 행위를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에 간섭할 수는 있다. 어떤 행위? 자귀, 부자귀. 그래서 부자귀에 간섭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행기의 도래, 뭐 권리 불행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정당화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게 무슨 말이냐? 봐요. 피보전 채권의 먼저 채권자 대위권 요건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되지. 피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피대위 채권의 존재, 피대위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피보전 채권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있냐? 그게 이행기가 도래했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냐? 그리고 채권자가 그 자신의 피보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거는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간섭,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간섭을 과연 간섭이 정당화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원칙적으로 절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간섭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에 간섭하게 해주는데 그 간섭을 정당화시킬 수 있냐의 문제잖아요. 채권 존재하냐? 이행기가 도래했냐? 채무자가 아무 권리 행사도 안 하고 있냐? 피보전 채권의 보전 필요성이 있냐는 이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 이 예외적인 제도 자체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 그러니까 얘를 갖추지 않으면 이 채권자 대위권이란 제도 자체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적법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야. 부적법 각하. 근데 피대위 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요건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죠. 실제적인 채권의 판단 문제죠. 그러니까 인용과 기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요건을 조금만 상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채권자 대위권이 뭐죠, 여러분? 갑이 있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있어요. 을은 자, 이거부터 할까? 갑은 을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어. 근데 봐봐요. 봐봐. 을이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았어요. 갑이 을에게 소송을 했어요. 승소했어. 판결문까지 받았어. 근데 을이 아무 재산이 없어.
그러면은 갑은 실질적으로 채권이 만족이 되지가 않죠. 을이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아무리 채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이 만족되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그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을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을도 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1억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그 행위, 권리 불행사라는 그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갑이 간섭하게 해주자. 이게 채권자 대위권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1억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얘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하죠. 1억 채권, 얘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고 얘를 피대위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얘를 피대위 채권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봐요. 여기서 봐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 입장에서 병은 세상 갑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오케이? 자기는 을한테 돈을 빌렸고 을이 지금 아직 돈 달라는 말을 안 해. 그럼 병은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나는 을한테 돈을 1억이나 줘야 되는데 을이 병한테 돈 달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병은 너무 행복해. 좀 있으면 소멸시효도 끝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생뚱맞은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장이 띡 날라오는 거야. 어느 날 소장이 띡 왔어. 오케이? 근데 봤더니 원고가 갑이야.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갑이란 말이야, 원고가. 그래서 갑자기 돈을 달래, 자기한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을 아무한테나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을 입장에서도 을은 자기가 갑한테 줄 돈이 있긴 하지만 자기는 재산이 없어. 못 줘. 근데 병한테 자기가 1억 받을 돈이 있긴 하지만 을은 병을 되게 사랑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는 병한테 이 1억 채권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갑이 자기를 대신해서 병에 대한 자신의 1억 채권을 갑자기 행사한다? 이걸 우리 판례가 뭐라고 판시하냐면 을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거. 부당한 간섭. 을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그 권리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이 부당하게 간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을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례지만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병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당한 간섭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간섭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에요. 보전의 필요성.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을은 무자력을 요하고, 금전채권이 아니면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 부당한 간섭이냐 아니냐라는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부당한 간섭, 채무자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어요. 돈 받을 게. 근데 을이 재산이 있어. 을이 재산이 있다고요. 을이 재산이 있는데 생뚱맞은 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 을이 돈이 있다니까? 을이 갑한테 줄 재산이 있어. 근데 그럼 을에 대한 재산은 그냥 집행하면 될 문제지, 을의 병에 대한 이 둘 간의 관계에 개입해서 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냐? 그게 과연
정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을의 무자력을 요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해서 양수금 채권을 행사한다 생각해봐요. 근데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갑이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은 뭐예요? 금전 채권이지. 근데 봐요. 어쨌든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면은 갑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했어? 그래서 행사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병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한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을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갑의 을의 병에 대한 이 가옥 인도 청구권을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게 을의 재산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갑이 이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을의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나가야 동시에 항변이 깨뜨려지니까. 그래야 얘 이 양수금 채권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또 봐봐. 근데 갑은 을에게 같은 재산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은 또 같은 재산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에서 여기로 등기가 넘어오고 또 여기서 여기로 등기가 넘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가 이걸 행사하고 있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을한테 등기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채권일 때 무자력을 요한다. 금전채권이 아닐 때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이 있냐, 부당한 간섭이 있냐 없냐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